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날입니다. 한동훈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인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배신자 한동훈에 대한 냉혹하고 처절한 단죄가 있어야만 무너진 당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고 당의 혁신이자 보수 재건의 시작이 될 것이라면서 한동훈 하나 단죄 못할 거면 보수 정당은 그대로 문 닫는 게 낫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한동훈이 등판하면 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다 수준의 당연한 명제이며 한동훈이 없어져야 국힘의 지지율이 오른다는 것도 이미 입증이 끝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설가인 곽기성 작가는 한동훈이 자기가 계엄 해제에 찬성한 것이 어떻게 배신 행위냐고 주장한 데 대해서 계엄 해제 찬성이 아니라 탄핵의 찬성에 우파 괴멸에 앞장서고 결국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불러온 것이 한동훈의 배신 행위였다. 한동훈 당신의 비루하고 조급한 권력욕 때문에 우파 진영과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밀어버린 배신 행위라면서 어디서 말장난질을 하고 있나, 어디서 얍삽하게 프레임을 뒤틀고 있나라고 통렬히 한동훈을 질타했습니다. 이 소식들과 함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약속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다녀왔으며 김민수 최고위원도 동행했다는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은 한동훈 하나 단죄 못할 거면 보수 정당은 그대로 문 닫는 게 낫다. 한동훈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당과 정권을 최악의 위기에 빠뜨린 해당 행위, 분란 유발자 하나 스스로 정리 못하는 금치산자 정당이라고 자백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보수의 근간은 법과 규범에 대한 존중이며 시스템을 지키고 살아가는 평범한 구성원들이 인정받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다면서 잘못했지만 아무튼 안고 가자는 말은 곧 당을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으며 당의 성공을 위해 선당후사 자세로 헌신하는 모든 동지들을 바보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정당뿐 아니라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다. 아무런 상벌체계 없이 배신이 우월 전략이 되고 자기 생존만을 목적으로 각자 도생하는 집단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면서 통합이라는 것도 노선이 일치하고 조직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 사람들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본인이 계엄을 반대해서 배신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반대하는 이들을 계엄 옹호자, 극우로 모는 한동훈에 대한 냉혹하고 처절한 단죄가 있어야만 무너진 당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다. 또한 그게 당의 혁신이자 보수 재건의 시작이 될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또 한동훈이 이재명이 절차를 어기고 수사에 개입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당한 수사 개입과 같다 이런 식의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 대체 뭐가 똑같냐라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국내 중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을 통해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 바 업무 관할 및 절차적 측면에도 문제 삼을 부분이 없다. 그러니 최혜병 특검이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놓고 경로서를 구명했다는 등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거다. 한동훈 당신은 국민 눈높이니 제3자 운운하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특검에 찬성한 거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이 백혜룡 개인의 주장을 필터링 없이 받아들여 피해자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재척 사유까지 무시한 채 법무부 장관도 아닌 지검장에게 직접 인사와 수사를 지휘한 사안과 어떻게 비견될 수 있냐라면서 한동훈 당신은 검사 시절에도 이런 식으로 상상력에 프레임 덧붙여 가라로 수사했나? 본인이 법무장관 재임 시절 인사검증에 출국금지 결재까지 관할했던 이종섭 호주대사 사건도 얼렁뚱땅 대통령실에 뒤집어 씌우고 해결사 코스플레이하다 피의자로 전환되어 놓고 아직도 깨닫는 게 없냐라면서
아무데나 전직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끌어들여 물타기 하지 마라. 남 탓 그만하고 본인 사건은 본인 능력껏 해결해라고 촉구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또 정당 지지율 추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극우화돼서 지지율이 안 나온다는 망상 속에 사는 분들은 아래 그래프를 똑바로 보라면서 최근 지지율 추이의 그래프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동훈이 분탕 칠 때 일관되게 나락으로 떨어졌다. 지난 탄핵 국면에서도 한동훈이 말 같지도 않은 책 써들고 나와 북콘서트니 뭐니 조기 대선 준비한다고 설칠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단일 대우로 투쟁해야 할 시점에 미디어 카르텔 이용해 당을 악마화하면서 자신만 혁신파라 주장하고 치킨 배달이 어쩌고 당론과 하등 관련 없는 자기 PR용 헛소리만 늘어놓으니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한동훈이 패배 아이콘이 된 이유도 마찬가지다. 2대2 토론 상황에서 옆자리 우리 편이 상대팀 말에 동조하며 나한테 삿대질하고 사과하라 다그치는데 그 토론 이길 수 있겠는가? 고관여층이 주로 참여하는 ARS 조사에서는 양당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이미 타이로 따라붙었고 저관여층 중심 전화면접 조사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ARS 수치로 수렴하게 되어 있다. 한동훈이 없어져야 지지율이 오른다는 건 연역적으로도 귀납적으로도 입증이 끝났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100번 양보해 지지율이 정체 상태라 치더라도 극복하기 위한 보관을 찾고 선당 후사 자세로 헌신하는 게 상식적인 정당인의 자세다. 패배주의 주입하면서 초치는 게 아니다. 여론조사를 제대로 분석할 능력이 없는 건지 알면서도 한동훈 팬클럽 회원들 혹세무민하며 선동하는 건지 지방선거를 망해야 한동훈이 재기할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으로 내부 총질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말 같지도 않은 논리로 찬물 끼얹기 전에 그간 한동훈이 얼마나 분에 넘치는 기회를 얻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당과 정권을 말아먹기만 했는지 자성하는 시간부터 가져보기 바란다라고 한동훈 주변의 일부 측근들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어서 한동훈 강점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도 정당 지지율과 관련해서 추가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리얼미터 ARS 조사뿐 아니라 한국갤럽 전화면접 조사에서도 정확히 같은 추세가 나타난다. 한동훈이 등판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사라지면 오른다. 탄핵 국면 때도 한동훈이 조기 대선 준비한다며 설치기 시작한 2월 3주차부터 정확히 하락세를 걷기 시작한다면서 모르면 외우라. 한동훈이 등판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다 수준의 당연 명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정치는 오직 지지율과 선거 결과로만 평가받는다. 선거 못 이기고 지지율 깎아먹는 정치인은 1년 내내 파업하면서 따박따박 월급만 타가는 민노총 노조원만큼이나 쓸모없는 존재다. 지금 당의 주류 역시 선거 승리에 기여했다는 자기 증명의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한동훈은 선거에서 이겨본 적도 없고 지지율을 끌어올려 본 적도 없다. 그런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한동훈을 황태자로 만들어준 게 윤석열 정권이었고 누구보다 살뜰히 챙겼던 게 김건희였어야 했다면서 낙하산으로 계속 득세하고 싶었으면 하던 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 잘 모셨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의 입지는 낙하산으로 들어와 당과 정권을 말아먹고도 파렴치하게 버티며 사천으로 만든 개파 앞세워 분탕질이나 일삼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험지라도 공천해주면 감지덕지하며 그 잘난 중수청 즉 중도 수도권 청년 앞세워 어떻게든 승전보 올려 값어치를 증명해야 겨우 인정받을 수 있는 평당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잘된 건 전부 자기 덕이고 잘못된 건 전부 남 탓으로 돌리는 언론 플레이 잡기술 하나는 쓸만하니 장차 공보실장, 춘추관장 정도는 시켜볼 수 있을까라면서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를 잘 넘길 수 있다면 말이다라고 뼈있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그러면서 추가로
제 글에 불만 있는 한동훈 팬클럽 회원들께서는 저한테 난리치지 마시고 내부 총질하는 한동훈과 그 패거리들 입단속부터 시키세요라면서 방송이나 페북 글로 먼저 내부 총질 해당 행위하는 거 아니면 저도 이런 걸 쓸 일 없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곽기성 작가는 최근 한동훈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자기가 계엄을 안 막았으면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것이라면서 자기가 배신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데 대해서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곽기성 작가는 이 세자 끼자는 끝까지 모질이 짓하고 있네. 병자 신자 세자 끼자야. 계엄 해제는 네가 안 나서도 민주당만으로 충분해서 계엄 해제가 문제가 아니고 탄핵에 왜 찬성했냐고. 계엄 해제에 찬성했다고 해서 니를 배신자라 욕하지 않아. 나도 계엄 해제에는 찬성해서 네가 배신자라 욕처먹는 것은 네가 탄핵에 찬성해 우파 괴멸에 앞장섰고 결국은 지금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불러왔기에 니를 배신자라 욕하는 거야. 어디서 얍삽하게 프레임을 뒤틀고 있어. 다들 니처럼 빠가들인 줄 알아? 니 잔머리 정도는 다들 파악하고 있다고. 그러니 아닥하고 과자나 처먹으며 나머지 인생 살아가라고 통렬히 질타했습니다. 곽기성 작가는 이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계엄 해제 찬성이 계엄이 불법 혹은 위헌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지난 12.3 계엄은 어디까지나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의한 것이었고 절차적 흠결도 없었기에 적법한 행위였다. 계엄 실시의 필요성 여부 또한 충분했다. 수십 차례 탄핵 등 사사건건 국정을 마비시키는 반국가적 민주당에 대항하여 대통령으로서 취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였을 뿐이었다. 이에 이견이 있더라도 그것은 정치적 평가의 대상이지 법적 판단과 처벌의 대상은 아님은 분명하다. 다만 계엄이라는 그 충격요법이 던진 효과를 제외하고는 이미 계엄 실시의 효용을 상실했고 무엇보다 계엄을 이끌어 나갈 대중적 동력이 부족했기에 계엄을 해제해야만 했었다. 물론 이는 꽤 시간이 지난 이후의 사후적 판단이다. 당시에는 사실 윤통이 계엄을 실시한 이유를 몰랐었기에 나를 포함한 우파 진영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엄을 윤통의 뜬금없는 돌발적 행동으로 받아들였으며 따라서 계엄 해제에 동의 찬성했을 뿐이었다. 정리하자면 사후적 판단이건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인식의 한계 가운데 내린 판단이건 계엄 해제에 찬성한다는 것이 곧바로 계엄이 전혀 불필요한 행위였다거나 불법 또는 위헌적 행위로 인정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현재의 우파 진영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반대이다. 일부 괴이한 논리와 주장을 펴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곽기성 작가는 이렇게 밝힌 뒤에 본격적으로 한동훈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간이 한동훈이다. 한동훈은 법을 전공한 자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계엄 이꼴 위헌 불법이라는 맹신에 젖어 있어 곧바로 계엄은 내란으로 논리비약을 해버렸다. 이 논리비약의 이면에는 윤통을 몰아내고 권력을 자기 손에 쥐어보겠다는 비루한 욕망이 또아리를 털고 있었다. 12.3 계엄 직후 한덕수와 더불어 윤통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겠다는 위헌 위법적 발상으로 그 욕망을 성급하게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었나. 이런 자가 자신이 계엄 해제에 찬성함으로써 마치 나라라도 구한 듯이 어린애처럼 으스댄다. 자신은 오히려 구국의 영웅이지 배신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참으로 야비한 프레임 비틀기다. 한동훈이 배신자라고 욕을 먹는 건 계엄 해제에 찬성해서가 아니라 민주당 떨거지들보다 더 먼저 윤통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갔고 결국엔 국힘 일부에서도 윤통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이끌었기 때문이다. 윤통 탄핵은 한동훈 같은 배신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고 지금의 이재명 정권이 저지르는 그 끝을 알기 힘든 무도한 폭력과 폭주 역시 한동훈이 없었다면 겪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동훈이 저지른 죄악이고 한동훈이 배신자라고 욕을 먹는 이유이다. 계엄 해제 찬성은 배신 행위가 아니었다니 어디서 말장난질을 하고 있나. 계엄 해제 찬성이 아니라 탄핵 찬성이 한동훈 당신의 배신 행위였다.
당신의 비루하고 조급한 권력욕 때문에 우파 진영과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밀어버린 배신 행위였다. 이렇게 곽기성 작가가 한동훈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는 소식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서울 구치소 면회를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어제 오전, 그러니까 1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다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면서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썼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윤 대통령 면회는 지난 8월 26일 국민의힘 대표에 당선된 지 50여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장 대표는 지난 8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가 된다면 적절한 시점에 윤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면회는 일반 면회 형식이었으며 17일 오전 11시 10분부터 1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면회에 동행했습니다. 이에 앞서 장동혁 대표는 좀 더 면회 시간이 길 수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특별 면회를 신청했으나 구치소 측이 특검 조사를 이유로 특별 면회를 허용하지 않아서 특별 면회는 성사되지 않고 이번에 일반 면회가 성사됐습니다. 이번 면회는 특별 면회가 불어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장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의 일반 면회 신청을 허용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신들이 약속한 대로 윤 대통령 면회를 다녀온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면회가 공개되면서 바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내란 동존이 극우 세력 응원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면회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만은 그거야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이 늘 하던 짓들이니 신경 쓸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또 이와 헛소리를 하면서 발목을 잡는 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누가 뭐래도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혹은 나경원 의원이나 혹은 신동욱 최고위원이나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여투쟁도 하고 있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당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지지율도 점점 올라가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거의 호각지세의 지지율까지 따라붙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야당은 싸워야 됩니다. 더구나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 같은 저런 무도한 정권에 맞서서 싸우는 것은 누가 뭐래도 제1야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그래도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국민의힘이나 장동혁 대표 혹은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나경원 의원 또 신동욱 최고위원 이런 정치인들이 잘하고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